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그 전주지방법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원장님 그 민식이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2019년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km 미상으로 운전을 하거나 이 어린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시행된 지 벌써 1년 반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개정 청원이 있기도 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법 처벌 비례성 위반, 과잉 처벌 여부와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그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알고 계시나요, 본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지난해 5월에 있었는데요. SUV 운전자가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이제 2살 어린이를 치어서 이제 숨지게 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는데요. 사고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일시정지 등의 안전 의무를 유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를 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강의, 그리고 수강능력이 이렇게 되었는데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 첫 사망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선고에 대해서 법원장님이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달리 양해해 주시고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인식 사이에 혹시 괴리감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시속 9km 미만으로 운전을 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오느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 유턴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식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식 못한 게 주의 의무 위반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 또 이 판결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선처하지 않는 거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앞서 이제 법원장님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면 합의가 또 되고 처벌 전력이 없다라는 그런 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원이 이 판결 첫 사건에 대해서 판결 선고하는 데에 굉장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선고하는 데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님들께서 아주 치열한 토론과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이 왔을 때에 막 맞닥뜨렸을 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 전부터 중요한 어떤 법률이나 중요한 사건이 오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법원 내부의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원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양형실무위원회나 연구회나 아니면 그 형사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민식이법 무조건 뭐 처벌된다,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이런 불안이 있는데, 지금 저희 현행법 판례, 기존 판례를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려는 사실과는 다른 거죠. 참고로 우리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였지만 그 어린이가 출현한 시점으로부터 충격 시점까지 0.7초에 불과해서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선 법원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합당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그 사건, 1심 법원 사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0년 3월 25일 이 법이 시행된 때부터 올해 6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지난해에 25건 선고가 있었고요. 올해 56건 선고가 있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체 통틀어서 3건, 3.7%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11건의 징유죄, 그리고 올해는 23건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뭐 살인보다 더 많은 실형이 선고될 거다, 무조건 형사처벌,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법원에서는 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운전 상황이나 당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양형과 그리고 운전자의 어떤 주의 의무, 그리고 운전자의 객관적인 상황, 또 동시에 무엇보다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주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원의 의무도, 책무도 함께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양형을 할 수 있도록 좀 법원에서도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